네, 반갑습니다. 10월 1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도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많이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끝내고 오늘도 회사에 와가지고 개인 유료 방송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마감 시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또 어제 또 했다고 하는지 덜 피곤하네요. 이게 사실 장이 오르면 뭐랄까 이제 이 피곤함도 없어져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 더 피곤합니다. 참 웃기죠. 뭐 오늘 마지막까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났는데, 자, 전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시장 무조건 반등한다.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냉정하게 조금 봐야 됩니다. 시장을. 그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도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많으시다고 저희 직원들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구독하기 꼭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소스 그리고 좋은 정보 무료로 많이 드릴 테니까 구독하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마감을 정리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와 호재를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악재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큰 악재인데,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금리,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자잘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증시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보면 하락하면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별의별 걸 다 끄집어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그런 거 막 구석에 박혀 있는 것까지 꺼내가지고 이것도 안 좋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 그러면 크게 악재가 두 가지고, 그러면 호재는 뭐냐? 호재는 뭐예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재평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재평가, 이게 호재입니다. 이렇게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이냐? 해결 안 되고 있죠. 그러고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영되고 있잖아요. 반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순간 해결될 수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이어지겠죠. 지금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호재는 반영이 되고 있느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왔습니까? 안 올랐다 이거예요.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재가 물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 두 개가 반영이 됐잖아요.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호재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빠지니까 외국인들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니까 악재가 계속적으로 있는갑다. 이 작은 악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식 어떻게 해요? 주식하면 안 되지. 응? 안 그래? 주식하면 안 되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고 호재도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호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증시 자체가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자,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바닥권역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오늘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2120포인트 정도가 바닥권역일 것 같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넘어왔는데, 저는 다시 안 빠진다고 봐요. 저는 다시는 여기 자리에 안 빠진다고 보고,
가장 큰 것은 이미 이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었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느껴지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중국 증시 잠깐 볼게요. 중국 증시. 중국 증시가 오늘 자, 장 시작할 때 이렇게 1% 가까이 빠져서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이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 패턴이 상당히 오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증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습니까? 코스피도 장중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 자체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권에서 그냥 우리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삽니까? 그래, 안 하죠. 항상 보면 외국인이 바닥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바닥이겠지. 여기서 기관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이 여기서 두 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방송에서 전문가들, 그 개인 투자자들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 아, 바닥 찍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안전한 게 좋다 이거예요. 안전한 거, 이게 주식 시장에서 안전한 거를 찾는 게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다고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왜 지금 사는 게 더 불안한 거고 나중에 외국인과 기관을 확인하고 사는 게 더 안전한 겁니까?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더욱더 싸게 사는 게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응? 원론을 알아야 돼. 원론을.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이 반등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상당히 의존적으로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빠져버리면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가 확 죽어버리고, 중국 증시 빠져버리면 투자 심리가 또 확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지만 저는 다음 주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항상 수급을 보면서 지금 외국인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까? 안 믿어야 된다 했습니까? 믿으면 안 된다 했죠. 외국인을 믿지 않고 지금은 누굴 믿어야 되냐면, 지금은 기관을 보셔야 돼. 기관 중에서도 바로 투신과 연기금을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아니 입술이 터져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네. 자, 어때요? 마이너스 치다가 중국 증시 들리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치다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자, 저는 간다고 봐요. 양시장 다 긍정적입니다.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오늘 쌍바닥이다. 찍고 넘어가는 자리.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밑에 이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요일장에서 또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관심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이 조금 지금 최근에 오늘도 종목 상담을 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덴티움 잠깐 볼게요. 아까 전에 문자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3통 이상 똑같은 종목이 오면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 덴티움 대표이사를 좀 알아요. 네.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인데 평판이 정말 좋습니다. 평판이 정말 좋고,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아시죠?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대표이사 이름이 회장 이름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회장이라고 해요. 회장 이름이 최규옥 씨인가 그래요. 최규옥 씨. 그분도 치과 원장이거든요. 서울에 어디 치과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삼성동에 웰치과라고 있어요. 웰치과.
웰치과 원장입니다. 정성민 씨.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인데 평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 회장이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영업도 안 하시고 그리고 치과 진료도 안 해요. 하지만 웰치과 원장은 다 합니다. 자기가 지금도 환자들 다 봐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일단은 뭐 지금도 출퇴근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그 정도로 뭐랄까요, 본인이 그런 본인의 레파토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주변 신경 안 쓰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빠졌는데 저는 뭐 물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선뜻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인 정보고 소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유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부담이거든요. 그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은 3분기에 그래도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신규적으로 뭔가를 좀 더 할 확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를 하셔가지고 마음고생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더 한번 보유를 해 보십시오. 대신에 주가가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이 10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대신 바닥을 잡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닥에 대해서 추가 매수가 조금 들어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충분히 이런 기업들은 장이 조금 반등하면, 그리고 실적 시즌에 지금 돌입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덴티움은 회사 괜찮아요. 회사 괜찮고 사실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시장을 보다 보면 이 대표이사들에 대한 뭐랄까 인격, 평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하도 이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게 되는데 덴티움은 뭐 그런 건 한 번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뭐 괜찮고 그리고 뭐 오세 임플란트가 최근에 이제 무너졌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표이사가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주가적인 조정이 조금 계속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 두 회사가 좀 다르다는 거 조금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만의 이런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점유율이 상당히 과점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런 대표이사에 대한 자질, 영업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위의 뭐 동기들에게도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렇게 전파가 많이 되잖아요. 자기네 재료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세 가지 종목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M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M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자, SM 별표 3개 줬습니다. 3개. SM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SM이 지금 좋습니다. 저는 요게 엔터주 중에서 주도주라고 보고 좀 더 한번 시세가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것들도 뭐 시장이 조금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신 하단은 명확하게 이제 잡고 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SM이라는 기업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투영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첫 번째 SM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 기간 수급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거든요. 기간 수급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내려올 때 매도가 크게 나오거든요. 매도가. 하지만 또 매수도 마찬가지 또 기간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걸 여기서 살 것 같으면 여기서 팔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집에 대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양봉을 한 것이 형성시킬 때마다 기관이 산다는 것은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그냥 산다고 해서 이게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 거를 체결시켜야 돼요. 위에 거를. 밑에 게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SM에 대한 주가도 이런 소스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RS 오토메이션. 자,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화 기기업체인데, 이 자동화 기기업체 중에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서의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나 주가는 빠졌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이 RS 오토메이션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레고캠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올랐어요. 사실 저는 여기 조금 장중에도 안 오르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적게 올라야지만 좋겠다 했는데 오늘 8%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레고캠바이오 안에 소스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가족분들하고는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요게 지금은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녹아 있는 기업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흔히 냄새 맡는다고 하는데 그 기관의 냄새를 좀 맡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서서 봤던 SM과 마찬가지로 지금 큰 매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기관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올리는 구간 자체에서 항상 이런 매수가 잡힙니다. 결국에는 기관에 대한 매수 자체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정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선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뭔가에 대한 개발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재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냥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레고캠바이오, SM, 마지막으로 RS 오토메이션 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앞서서 했던 덴티움에 대한 실적적인 전망, 그게 뭐 대표이사에게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큰 반등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웃으면서 주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꼭 따라오시면서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